엄마!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아들 기석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79세 윤정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방 한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 제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며느리 선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간절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모든 게 거짓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야. 감히 너희가 마음대로 팔 생각을 해? 정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대문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와서 겨우 마련한 이 집을 너희들이 가져가려고 하다니.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싸움 말이에요. 지잉, 지잉. 재봉틀 소리가 군산 중앙시장 한 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965년 20살의 윤정이는 하루 12시간씩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희야, 오늘도 늦게까지 하네? 옆 가게 김 사장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 내일까지 맞춰야 하는 주문이 있어서요. 정희는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는 예쁜 치마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시장이 아닌 제대로 된 가게를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언니, 결혼은 언제 해? 같은 또래의 재봉사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결혼?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일단 돈부터 모아야지. 정희는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내 집을 가질 거야. 세월이 흘러 1970년 25살이 된 정희는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목수였던 윤 씨 성을 가진 남자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거리가 없어서 이번 달 집세를 못 낼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때로는 20시간씩 일했어요. 1973년 아들 기석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업고도 재봉틀을 돌렸어요. 응애, 응애. 아이가 울면 잠깐 수유를 하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시장 언니들이 걱정했지만 정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 아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1980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 아들과 함께 남겨진 정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기서가. 엄마가 이것만 마치면 밥 해줄게. 밤이 깊어도 재봉틀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잉, 지잉.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였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희의 실력은 시장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복잡한 디자인도 척척해내는 그녀의 손길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정희 사장, 이번에도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2000년 마침내 정희는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집 생겼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의 바느질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의 부엌,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7살이 된 아들 기석이가 말했어요. 우리 기석이 덕분이야. 내가 착하게 자라줘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들이 훗날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 한 구석에는 여전히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바느질을 했어요. 지잉, 지잉. 그 소리는 여전히 정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소리였어요. 2015년 정희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아들 기석이와 며느리 선아였어요. 어머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기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가족인데 뭘. 정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자, 손녀들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손녀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매일 싸줄게.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집안이 생기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택시 일을 하는 기석이의 표정이 자주 어두워졌어요. 아, 정말 힘들다. 기름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기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일이 원래 그런 거야. 정희가 위로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기석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손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해요, 투자를. 선아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2018년쯤부터는 아예 돈 이야기가 식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던데요? 어느 날 선아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몰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알아봐? 팔 것도 아닌데. 정희의 답에 선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이도 비슷했어요. 엄마,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투자. 나는 그런 거 몰라.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요즘은 일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2019년에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말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선아가 말했어요. 왜? 여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너무 낡았잖아요. 요즘 나온 아파트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편리한지. 나는 이 집이 좋아.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정희의 말에 선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기석이의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선아의 뷰티숍도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못 살겠다.
뭔가 큰 결정을 해야 해. 기석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어요. 선아도 맞장구 쳤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어요. 아들 내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기석이가 물었어요. 왜? 나 건강해. 그냥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데도 요즘 좋던데요. 요양원.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거야. 정희의 단호한 대답에 기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집을 노리고 있구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느질로 모은 집을,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예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5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며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정희는 늘 그렇듯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아들 기석이와 며느리 선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정말 기회인 것 같아.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기석이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작년보다 거의 2배야. 선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집인데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뭐. 미리 쓰는 거지. 선아의 말에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야? 기석이가 물었어요. 그냥 뭔가 떨어진 소리 같은데. 계속 얘기해. 선아가 답했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조용히 주워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기석이가 물었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시세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어머니 설득하는 거야. 설득이 될까?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신데. 될 거야. 요양원 얘기만 슬쩍 꺼내도 금방 마음이 약해질걸. 선아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기석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도 살아야지. 뷰티숍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당신 택시도 새 차로 바꿔야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야.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지도 몰라. 선아의 말에 정희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알았어. 한번 시도해보자. 기석이가 마침내 동의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부동산 알아보자.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조금씩 얘기해보고. 어떻게 얘기할 건데? 건강 걱정한다고 하면서 요양원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집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지. 선아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정희는 부엌 문틈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느질로 모은 집을,
자신의 전부인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탐내고 있다니.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반대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계속 설득하면 결국은 동의하실 거야.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 그래도 조금은 미안하네. 뭐가 미안해? 우리가 돌봐드리고 있는 것도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선아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돌봐준다고? 오히려 자신이 이들을 돌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자,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알았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되셨어요? 선아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응, 거의 다 됐어. 정희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오늘 반찬 뭐 하셨어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아, 좋네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선아의 말이 지금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기석이가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고마워.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뭐. 미리 쓰는 거지. 이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정희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당하지 않겠어.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새벽 4시 정희는 잠에서 깼어요.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게 아니라 계속 뒤척이다가 포기한 것에 가까웠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더욱 어두웠어요.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어제 들은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재봉틀 앞에서 찍은 사진, 아들 기석이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55세의 정희가 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5년간 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마침내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가신 부모님은 정희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희가 부모님을 부양했죠. 엄마, 미안해. 돈이 없어서 좋은 병원도 못 모시고. 3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희가 했던 말이었어요. 괜찮다. 우리 딸, 너만 잘 살면 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왜 이 집을 포기해야 해?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바느질한 결과였습니다. 지잉, 지잉. 정희는 재봉틀 소리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그 소리를. 새벽 5시가 되자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들은 대화는 분명했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뭐. 미리 쓰는 거지. 이 말만큼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인 박 여사를 만났어요. 정희야, 벌써 나왔네. 일찍 일어나는구나. 네. 언니, 잠이 안 와서요.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 여사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뭔 소리야. 정희는 아직 팔팔하잖아. 혹시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 정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박 여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언니, 만약에 말이에요. 응, 말해봐. 만약에 가족이 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설마 기석이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 얘기예요. 정희야,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었지? 박 여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제 우연히 들었어요. 기석이와 선아가 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 자식들이 부모 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확실히 해봐야지.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너무 분명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을 알아봐야겠네. 박 여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오전 8시 아들 내외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아가 말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기석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하루겠지.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야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희는 은밀한 준비를 해왔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모아두고 통장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박 여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았어요. 집이 할머니 단독 명의라고 하셨죠? 네.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아무도 할머니 허락 없이 집을 팔 수 없어요. 그럼 안전한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가족들이 계속 설득한다면 결국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알겠어요. 일단 지켜보겠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식? 강남에 있는 요양원 견학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정희는 생각했어요. 요양원, 나는 갈 생각 없어. 어머니, 일단 한번 보세요. 정말 호텔 같아요. 음식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정희의 단호한 어조에 선아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저희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 나는 건강해. 어머니, 요즘 치매 같은 것도 많다던데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매? 내가 치매라는 소리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기석이가 개입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실 이 집도 너무 낡았잖아요. 내 집이 낡았다고? 수리할 곳도 많고 차라리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정희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이 집 팔 생각 없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어.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며칠 후 정희는 더욱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부동산에서 시세 알아봤는데 3억이 넘는데요. 선아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에 투자하면. 됐어. 정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속셈 다 안다.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거지. 기석이와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희가 나눈 대화 말이야.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쓰는 거지라고 했잖아. 기석이와 선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석이와 선아가 일하러 나간 사이 정희는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짐들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박 여사 집으로 피했어요. 정희야, 정말 괜찮겠어.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저녁 무렵 기석이와 선아가 집에 돌아왔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네? 기석이가 당황했어요. 뭐지? 어머니가 바꾸신 건가? 선아도 의아해했어요. 두 사람은 배를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박 여사 집에서 지켜보던 정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엄마! 기석이가 소리쳤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선아도 함께 외쳤어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후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아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늦게 정희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대문 앞이 시끄러웠어요. 엄마! 엄마! 기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밖의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야 해요! 짐도 있고! 어머니, 제발요.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오후가 되자 선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 섞인 목소리였지만 정희는 속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냥 걱정되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선아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 내 집을 노리면서 저녁이 되자 기석이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엄마, 저희가 어디서 자요? 집도 없는데. 모텔이든 어디든 가서 자. 내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정희가 문 너머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 집을 팔려고 해? 그건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 너희 사업 자금 때문이잖아. 기석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선아가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정말로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 눈물 그만 흘려. 소용없어.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었다면 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사흘째 기석이가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엄마, 그럼 집은 안 팔게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요. 정말 네, 정말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정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엄마, 기석이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걱정한 거잖아요. 사랑. 내 집값이 3억이라고 좋아하면서? 정희의 말에 기석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흘째 선아의 어머니까지 나타났어요. 자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선아가 무릎까지 꿇었다면서요? 사부인도 왔네요. 정희가 문 너머로 말했어요. 먼저 문 좀 열고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요. 사부인도 이제 알겠죠. 딸이 어떤 사람인지. 자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정희는 선아의 어머니에게도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아의 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선아야, 정말 그랬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이제 늦었어요. 사과받을 생각도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석이와 선아는 지쳐갔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 그럼 법적으로. 법으로는 안 돼. 집이 엄마 이름이야. 두 사람은 절망했어요. 그러던 중 기석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집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아들을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이라면 엄마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기석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기석이와 선아는 마침내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냈으니까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법원에서 나온 서류예요.
우편 배달원이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기석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급하게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기석이가 나를 법원에 고소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여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희가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아드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할머니가 치매 의심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치매. 나를 치매 환자라고 했다고요? 정희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집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할머니가 유리합니다. 집이 할머니 단독 명의니까요. 하지만요. 가족 간의 분쟁이라서 조정을 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거죠.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판단 능력에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주 건강하세요. 같은 나이대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좋아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어요. 첫 번째 조정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어요. 엄마, 기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할 말 없어. 정희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러지 말아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왜 고소했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심하게.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조정위원이 개입했어요. 자, 두 분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조정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기석이가 말했어요. 모시고 싶다고? 내 집을 팔려고 했으면서 그건 오해였어요.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직접 들었어.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으셨나요? 정희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드님, 그런 대화를 하신 게 사실인가요? 기석이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가능성을 얘기한 거였어요. 가능성? 내 집을 팔 가능성을 왜 얘기해? 정희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힘들지 않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는 선아까지 나타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미 늦었어. 조정위원이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함께 살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해 보시죠. 절대 안 돼요. 정희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기석이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기석이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집이 어머님 명의인 이상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정에서 기석이는 마침내 포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정말 네. 하지만 어머니도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어. 법정에서 나오면서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79세의 나이에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으니까요. 법정 분쟁이 끝난 후 정희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정희야, 우리 마을로 오지 그래. 박 여사가 말했어요. 무슨 마을요? 시 외곽에 있는 전원 마을이야. 거기 작은 전세집이 하나 나왔는데 값도 싸고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 정희는 망설였어요.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보러라도 가볼래? 박 여사의 권유에 정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원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웠어요. 집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박 여사가 물었어요. 좋긴 한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웃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 정희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방 2개의 부엌,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규모는 예전 집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네요. 그치.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야. 일주일 후 정희는 이사를 결정했어요. 평생 모아서 산 집을 남에게 월세로 주고 자신은 전세로 이곳에 사는 것이었죠. 정말 괜찮겠어.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요. 이사날 정희는 재봉틀과 몇 개의 짐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사 오셨구나. 옆집에서 50대 여성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저는 김미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김미자는 정말 친절했어요. 이사 첫날부터 반찬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희는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정희, 우리 텃밭일 같이 하실래요? 건너편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텃밭이요? 네. 뒤편에 작은 밭을 가꾸고 있어요. 혼자 하기엔 힘들어서요. 정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평생 바느질만 해왔지 농사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농사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함께 배워가면 돼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마음을 열었어요. 첫 번째 텃밭 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호미질을 하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가 직접 보여주었어요. 어머, 생각보다 힘드네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정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흙을 만지며 일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손이 참 예쁘네요. 예뻐요. 바느질 때문에 굳은 살만 잔뜩인데. 그래도 정교해 보여요. 역시 손재주가 있으신 분은 달라.
순자의 칭찬에 정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달 후 정희는 마을 사람들과 완전히 친해졌어요. 언니, 오늘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미자가 물었어요. 그래, 좋아. 시장에서 정희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어요. 정희 언니.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보니 옛날 함께 재봉이를 했던 후배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저도 이 근처로 이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두 사람은 반가워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전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너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그래. 언니, 시간 있으실 때 가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옛날처럼 같이 바느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희는 망설였어요. 다시 바느질을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오랜만에 재봉틀을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지잉, 지잉. 시험 삼아 재봉틀을 돌려봤어요.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미선이의 수선집을 찾아갔어요. 언니, 정말 와주실 거예요? 한번 해보자. 와,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언니, 역시 솜씨가 달라. 손님들이 정혜 언니가 수선한 옷을 정말 좋아해요. 미선이의 말에 정희는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지 않을래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분들께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일이에요. 정희는 흥미가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희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정희는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이 김치 누가 담갔어요? 정말 맛있네요. 독거노인 한 분이 물었어요. 제가 담갔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요. 우리 딸이 담근 것보다 나아. 칭찬을 듣는 정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그래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괜찮아요. 그러게요.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혼잣말을 하며 정희는 차를 끓였어요. 창밖으로는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를 원망할 필요도 없겠어.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우리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 좀 봐. 어머, 정말 잘 자랐네요. 상추, 토마토, 오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른 거야? 어때? 뿌듯하지? 네, 정말 뿌듯해요.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기른 채소를 따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정희야, 너 정말 달라졌어. 달라졌다고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법이야.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 말이 정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미자 씨가 급히 찾아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김씨 할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대. 김 씨 할머니는 마을에서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대.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러게. 앞으로는 더 자주 챙겨봐야겠어.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돌아가면서 김할머니 병문안 가자. 그래, 좋아. 병원에서 만난 김 씨 할머니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정희야. 너희들이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뭐요? 당연한 거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는 줄 알았어. 김 씨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퇴원하시면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고맙다. 병원을 나오며 미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서로 잘 챙겨야겠어. 그럼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정희의 말에 미자가 웃었어요. 맞아. 선택한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정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지잉, 지잉. 익숙한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희는 중얼거리며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정희의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충실했습니다. 아침 7시 정희는 개울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정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네. 언니도 운동 나오셨네요.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 정희가 권해준 운동 덕분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하루 계획을 나눴어요. 오늘은 미선이네 수선집 가는 날이지? 네. 오후에 가려고요. 좋겠다. 일이 있으니까 보람도 있고. 그러게요. 바느질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사실 정희에게 바느질은 이제 생계수단이 아니라 취미가 되었어요. 경제적 부담 없이 하는 바느질은 전혀 다른 의미였거든요. 미선이의 수선집에 갔어요. 언니, 오늘도 와주셨네요. 일이 많아? 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언니 솜씨가 소문났거든요. 정희는 뿌듯했어요. 79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거든요. 이 옷은 어떻게 수선해 드릴까요? 손님이 낡은 코트를 가져왔어요. 오래된 옷이네요.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어요. 네. 죽은 남편이 입던 옷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럼 더 정성스럽게 수선해 드릴게요. 정희는 그 옷을 마치 자신의 옷처럼 소중히 다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다음 날 교회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정희님,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함께 봉사하는 젊은 권사님이 물었어요. 오늘은 혼자 사시는 박 할머니 댁이에요. 그분 요즘 어떠세요? 많이 외로워하세요. 자식들이 다 멀리 살고 있거든요.
정희는 박할머니의 상황에 공감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박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희야. 또 왔구나. 박할머니는 정희를 보면 항상 기뻐했어요. 오늘은 뭐 해왔어? 미역국하고 나물 몇 가지 해왔어요. 고맙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 박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가끔 아들놈들 생각나서 울적할 때도 있고.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 정희야, 너도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가족보다 이웃이 더 소중할 때도 있지. 박할머니의 말이 정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이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서로 챙기고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내일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그런데 말이야. 순자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정말 아들하고 연락 안 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가족은 가족이잖아.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저도 고민해 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마음을 닫지는 말고. 알겠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기석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희님 계신가요? 문 밖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저는 사회복지사 이민정입니다.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복지관요? 네. 혹시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해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건 없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생활하시는데. 네. 이웃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요. 민정 씨는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해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으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남들이 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오후에 미선인의 수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혹시 양복도 수선하세요? 네. 물론이죠. 남편 양복인데 너무 낡아서 버리기는 아깝고. 정희는 양복을 살펴봤어요. 좋은 옷이네요.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 양복을 보며 정희는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어요. 벌써 30년도 넘게 전에 돌아가셨지만 가끔씩 그리워졌거든요. 여보도 이런 옷 좋아했는데. 정희는 더욱 정성스럽게 수선을 했어요. 일주일 후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덕분에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말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지잉, 지잉. 평생의 동반자인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미자. 미자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내일 우리 마을 잔치가 있는 거 알지? 아, 그렇지. 깜빡했네. 언니도 참석해. 재밌을 거야. 그럴까? 다음 날 마을 잔치에 참석한 정희를 보며 사람들이 말했어요.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 다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칭찬을 들으며 정희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79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윤정희는 따뜻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79년 인생의 새로운 장이 피어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넘어선 그녀의 삶은 이제 이웃들의 사랑으로 빛나고 재봉틀 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질 따뜻한 인연의 증거가 되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평화로운 마을에서 조용히 행복을 키워갈 것입니다. 정희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생을 재봉틀 소리와 함께 살아온 그녀의 삶은 단순히 한 채의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의 피와 땀, 희생과 자존심, 그리고 인생 전체를 지켜내려는 마지막 결심이었죠. 아들 내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정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마을과 이웃 속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의 가족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 그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찾아오는 새로운 관계의 소중함 말입니다. 정희님의 웃음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희님의 삶은 보여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가족과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삶의 진짜 힘은 젊음이 아니라 버티고 지켜온 마음속 깊은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도 혼자라는 외로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고 계시다면 정희님의 삶처럼 내 삶은 내가 지킨다는 다짐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 우리 모두는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